무기력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답답해서 그동안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굉장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야당인데도 아직도 본인들이 여당인 줄 착각하는 것 같은 제대로 된 이 대여 공격조차 못하고 있는 이러한 무능한 국민의힘 의원들 도대체 요즘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107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2탄입니다.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그래도 조금 공격 본능이 아주 조금은 살아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민주당의 화력에 비해서는 너무너무나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획은 쭉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곽규택, 구작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거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제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곽규택입니다. 이분 혹시 얼굴 좀 보신 분들 계신가요?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방송 언론 인터뷰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부산 서구 동구를 지역으로 가지고 있고요. 초선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삼수 끝에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고요. 계엄과 관련해서는 찬성 18명 중 1명이기도 합니다. 이분 특이한 이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곽경택 이 영화 감독의 친동생입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볼 때는 형제지간이지만 좀 안 닮은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형 감독, 유명한 감독을 형으로 두고 있는 곽규택 현 수석 대변인이고요. 그리고 법사위 소속입니다. 이 법사위에서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러 설전 장면을 남기기도 했던 분이죠. 상임위 본회의 발언 빈도를 살핀 결과를 보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입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대여론전은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국회에 의안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발의한 것, 그러니까 대표 발의한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10개 정도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이제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법을 발의를 했었고 초선이 10개 정도,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제가 이 한 6개월 정도 올해 들어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도 그냥 기본 정도 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변인 지금 수석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활발성은 사실 좀 부족해 보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들 그리고 우리가 견제 지점으로 삼아야 되고 지적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보 지금 위태롭게 하는 이 너무나 친북적인 성향으로만 가고 있는 지금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도 관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출연해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최근 현안 같은 경우는 이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발언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검사 출신이면서 법적에 대해서 좀 열심히 대응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주진우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법사위 출신인데 그에 반해서 굉장히 본인의 이제 전문성을 많이 살리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엔 구작은 의원입니다. 경북 구미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이분은 재선 의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영남권 국회의원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활약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생존을 위해서 정말 오히려 진짜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들 활동을 하죠. 거기에 비해서
부족한 분들이 많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자, 구자군 의원은 구미시 의원부터 시작해서 경북도의원 출신입니다. 현재는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최근에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올해 대표 발의한 건 한 20건 정도가 됩니다. 가장 좀 대표적인 거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 발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처리되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처리 안 되는 법안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 특징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의 홍보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라기보다는 이제 양보다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그래도 올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실 차원에서. 근데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너무 많이 올드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너무 예전 그 의원들의 그냥 그 상황,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나 참석했어요 하고 사진 하나 띡 찍고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요거는 의원실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이런 올드한 느낌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게 마치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수해복구 사진도 굉장히 좀 인위적이었다라는, 이건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활동도 굉장히 저조한 편이세요. 이슈에 대한 발언도 거의 최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TK, PK 지역 계신 분들은 지역구 관리만 잘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이제 의원이 되는데 무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지역구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특히나 이런 데는 공천받으면 또 바로 당선 지역구잖아요. 이런 지역일수록 저는 더 열심히 대여 투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석수가 지금 200석, 그러니까 범여권이라고 하면 200석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소수인 100석 이제 조금 넘는데 더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자근 의원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뭐 권성동 의원 정도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국민들한테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많이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긴 하죠. 원내대표를 지냈고요. 5선입니다. 강릉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전 원내대표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참 뭘 평가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제 6개월, 요 근래는 특히나 사법의 어떤 정조준을 당하고 계시죠.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본인 코가 석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최근에 의원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지금 금요일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치 보복일 수 있죠. 이재명이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었을 것 같고, 과도한 국민의힘 털기가 지금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앞으로 다른 특검에서도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걸 다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의원 활동은, 입법 활동은 제대로 했냐라는 걸 보면 사실 이 지도부 생활하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거는 제가 뭐 감안할 수 있고요. 당 대표든 원내 대표든 원내 지도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의원 활동, 특히나 입법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 그래서 올해 법안 실제로는 딱 3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국회에 이 본회의 출석 요구의 건이나 그런 거 빼고 안건만 가지고 봤을 때 3개. 보통 지도부의 일이 많아서 뭐 입법 활동 소홀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22대 국회를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최근 6개월이 아니라 22대 국회 통틀어서 한번 봤는데, 이 22대 국회에서만 대표 발의가 20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 지금 사정당국 속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입법 활동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늘 나왔던 것 중에서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본인한테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그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해서
지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피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사를 받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을 징계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피해 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참 권성동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게 사법당국의 조사에 아주 지금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은 기간, 이게 단순하게 짧은 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 정권이 있는 내내 아마도 권성동 의원은 탈탈탈 털리지 않을까 싶어서 입법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 보복, 검사, 이 특검에서의 이 여러 가지 조사도 뭐 그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 국민들한테 있어서는 지역 활동 그리고 입법 활동도 그리고 국회의원 활동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특히나 PK, TK 지역 의원들은 조금 더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나와야죠. 지금 이렇게 많이 똥볼 차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이 집권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